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세상의 조이입니다. 지난 1997년 해리포터 시리즈 제1권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출간을 시작으로 해리포터 이야기는 시작되었고 전 세계의 많은 독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제7권인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이 출판되면서 총 7권으로 해리포터 시리즈는 완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기는 책에서 끝나지 않았고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인기는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J.K. 롤링은 해리포터 공식 홈페이지 포터모어를 통해서 책과 영화로 못다했던 해리포터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리포터 아리를 하고 있는 많은 팬들에게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해리포터에 관련된 비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J.K. 롤링이 말하고 있는 독자들이 몰랐던 해리포터 세계관의 비밀 21가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리포터는 억만장자 제약재벌의 자손입니다. 해리포터 첫 번째 이야기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해리포터는 해그리드를 만나 자신이 마법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바로 다이애건 앨리의 그린고트 은행이었습니다. 호그와트 입학 준비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했던 것인데요. 자신이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던 해리포터의 예상과 달리 해리포터의 금고에는 엄청난 금화와 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해리포터는 부자 중에 부자였던 것인데요. 책과 영화에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었지만 작가는 포터모어를 통해서 이 일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세기 해리포터의 조상 림프레드는 스켈레그로와 페퍼 포션의 기초가 되는 제약치료법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포터 가문은 대대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해리포터의 할아버지 클레몬트 포터는 머리카락 포션을 만들어서 재산을 4배로 늘리게 됩니다. 이 머리카락 포션은 신비한 동물 사전에서 신문 광고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린고트 은행에서는 머글머니와 매직머니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올리벤더스 지팡이 상점에서는 마법 세계에서 사용하는 갤런, 크너츠, 시컬스를 주고 마법 지팡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머글들이 사용했던 유로나 파운드는 마법 세계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머글 태생의 마법사들은 가장 먼저 그린고트 은행에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린고트 은행에서는 머글머니를 매직머니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갤런과 크너츠, 시컬스는 금이나 은, 돈과 비슷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마법세계에서 사용하는 17시컬스와 493 크너츠는 1갤런과 같은 가치를 가졌으며 이 금액은 머글들이 사용하는 5파운드와 같다고 합니다. 세 번째, 현실에서 실존했던 인물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나왔던 니콜라스 플라멜은 한 사람에게 불멸을 부여할 수 있는 마법의 돌, 현자의 돌을 만든 연금술사입니다. 14세기에서 15세기 초에 실존했던 니콜라스 플라멜은 프랑스의 학자인 동시에 서점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후에 은밀히 불멸을 이뤘던 연금술사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고 역사 속에 묻혔던 사람이었는데요.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니콜라스 플라멜은 프랑스의 마법학교인 보크바톤스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니콜라스 플라멜은 같은 세계관을 가진 시리즈 신비한 동물 사전을 통해서 더욱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날아다니는 책의 비밀은 녹색 장갑이라고 합니다. 해리포터와 혼혈왕자에서는 도서관의 책들이 진열대에서 스스로 정리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법이 존재하는 세계관에서 충분히 가능했던 장면이었지만 실제로 이것의 비밀은 녹색 장갑이라고 합니다. 제작진들은 녹색 스크린과 같은 방식으로 녹색 장갑을 사용해서 촬영했으며 촬영 후 편집을 통해 장갑은 지워지고 책들이 스스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해리포터 시리즈에는 2명의 해리포터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책과 영화에서는 단 한 사람의 해리포터가 등장하는데요. 실제로는 2명의 해리포터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해리포터의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해리포터였는데요. 해리포터 시리즈엔 등장하지 않았지만 같은 세계관을 가진 신비한 동물 사전 시리즈의 시대에 살았으며 앞으로 이 시리즈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여섯 번째, 영화 속에 등장했던 가짜 신문 속에는 숨겨진 캐릭터가 있습니다. 예언자일보는 영국 마법사회 뉴스를 다루며 뉴욕 고스트일보에서는 미국 마법사회의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소품은 디자인하우스 미나리마에서 제작되었는데요. 영화 속에서 꾸준하게 등장했던 예언자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리포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등장했던 예언자일보에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진저마녀에 대한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체 진저마녀는 누구일까요? 설정상 진저마녀는 수십 년에 걸친 다국적 범죄에 과거를 가진 마녀인데요. 해리포터 모든 시리즈에 등장했던 예언자일보의 뉴스는 모두 이어지며 사건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빠르게 지나갔던 장면들이었지만 모두 이어서 보게 될 경우 진저마녀의 행보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디자이너는 재미로 나왔던 뉴스인데 팬들이 이렇게까지 알아볼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7번째, 해리포터 시리즈와 신비한 동물 시리즈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향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나리마에서 디자인한 소품인데요. 해리포터와 혼혈왕자의 시작 부분에서 해리포터와 덤블도어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덤블도어의 뒷배경으로 향수 포스터가 나옵니다. 신비한 동물 시리즈에서는 처음 신비한 동물들이 뉴트 스캐맨더의 가방에서 탈출했을 때 그들을 찾는 장면에서 동일한 향수의 포스터가 등장합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이름의 향수지만 반색이나 더 빨랐던 포스터였습니다. 이 향수는 미나리마에서 영화를 위해 만들어낸 가상의 향수라고 합니다. 8번째, 덤블도어는 호그와트 교장이 되기 전 변신술 교수였습니다. 덤블도어는 학구적이었으며 인어말, 도깨비말 등 수많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천재였습니다. 1945년 용의 피 사용법 12가지를 발견했으며 니콜라스 플라멜과 함께 연금술 발전에 공헌했다고 합니다. 평생에 걸쳐 어둠의 세력과 싸웠으며 그린델왈드와 싸워 이긴 것은 마법세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덤블도어가 남긴 최고의 업적이었으며 초콜릿 개구리 카드에서도 이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9번째, 세라피나 피컬이 마법의회 대통령과 호그와트의 교장 덤블도어의 의자입니다. 신비한 동물 시리즈에 등장한 세라피나 피컬이의 황금 왕자는 덤블도어의 의자를 시각적으로 언급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와 신비한 동물 시리즈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몇 가지 연결고리 소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자라고 합니다. 10번째,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에서 해리 몸속에 있는 호크룩스가 파괴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리포터의 팬들은 해리 몸속에 있는 볼드모트의 영혼 조각인 호크룩스가 정확히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은 볼드모트가 아기 해리포터를 죽이려고 했으나 실패했을 때 얼떨결에 해리 몸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해리가 바실리스크와 싸우다 물렸을 때 왜 해리포터 몸속에 있는 호크룩스는 파괴되지 않았을까요? 바실리스크의 도구로 톰 리틀의 일기장을 파괴했듯이 해리포터 속에 있는 호크룩스도 파괴되어야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J.K. 롤링은 포터모어를 통해서 호크룩스는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고치지 못할 만큼 손상되었을 경우에만 파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리포터는 불사조 폭스에 의해서 치유되었고 만일 그때 해리가 죽었다면 호크룩스 또한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번째, 해리포터에서 나왔던 마법 주문은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해리포터에서 쓰이는 수많은 주문을 만들기 위해서 J.K. 롤링은 엑세터 대학에서 고전 언어와 신화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악시오는 소환을 의미하는 엑세소에서 유래되었으며 깃털을 들어올렸던 주문으로 유명한 윙가르디움 레비오사는 날개를 뜻하는 윙이라는 단어와 비행을 의미하는 라틴어 알더스와 레비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12번째, J.K.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단편을 집필했으나 원본을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2008년 J.K. 롤링은 제임스 포터와 시리우스 블랙이 마법 바이크를 타고 머글 경찰을 피해 도망치는 에피소드 등 이들의 젊은 시절에 관련된 800가지의 이야기를 집필했다고 합니다. 2017년 4월 직접 적었던 원본을 도난당했으며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3번째, 알버스 퍼시벌 울프릭 브라이언 덤블도어는 그 이름 각각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해리포터에는 수많은 마법사들이 등장했으며 기억에 남는 이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작가는 그들의 이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으며 모든 등장인물의 이름에 깊은 의미를 더했다고 하는데요. 해리포터에서 가장 길고 특별한 이름을 가진 마법사는 바로 덤블도어라고 합니다. 먼저 알버스는 흰색을 뜻하고 있는 라틴어로 선한 마법사, 턱수염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퍼시벌은 잃어버린 성배를 찾으러 갔던 아서왕의 원탁의 기사 중 하나의 이름이며 덤블도어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울프릭은 기적의 일꾼으로 알려진 12세기 하슬베리 영국 인물 울프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덤블도어는 범블비의 옛말이라고 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설정상 음악을 좋아하는 그가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다니는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14번째, 영화 속 일부 음식은 진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명장면 중 하나는 바로 호그와트 대연회장에서 열리는 식사 시간입니다. 셰퍼드 파이, 요크셔 푸딩, 호박 주스는 매 식사마다 제공되었던 대표적인 음식이었습니다. 해리포터와 브레잔에서 소개되었던 식사 모습에서는 현실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요리가 실제로 조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음식은 맛있어 보이게 만들어진 가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15번째, 물약으로 가득했던 스네이프의 방에는 실제로 이상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조금 더 실감나는 다양한 물약이 든 병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 사람의 머리카락 뭉치와 동물의 뼈와 내장 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물약으로 가득했던 스네이프 교수의 방은 처음에는 아주 짧게 등장했지만 다음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더 큰 공간으로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16번째, 4마리의 다른 부엉이가 헤드윅을 연기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대표하는 해리의 하얀 부엉이 헤드윅은 총 4마리의 다른 부엉이가 돌아가면서 연기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12마리 이상의 쥐가 론이 키우는 스케버스를 연기했고 4마리의 고양이가 헤르미온느의 고양이 크룩생크스를 연기했으며 9마리의 나폴리 마스티프가 해그리드의 개 팽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17번째, 단 한 편의 해리포터 시리즈를 위해서 15,000개의 유리구슬을 실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런던의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 가면 이 시리즈를 위해서 만들었던 15,000개의 유리구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진 이 유리구슬은 안타깝게도 실제 영화에서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필요해서 만들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이 모든 것들은 영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18번째, 블랙 가문의 패밀리 트리는 필요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블랙 가문은 마법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로얄 패밀리인데요. 이 가문에는 시리우스 블랙 외에도 볼드모트의 오른팔인 벨라트릭스 레스트랑 블랙과 볼드모트의 호크룩스 중 하나를 파괴하려고 했던 피네라스 리겔루스 블랙도 있습니다. 19번째, 위즐리 쌍둥이 형제의 장난감 가게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포장하는 데만 무려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위즐리가의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난감 가게가 대박을 치면서 위즐리 쌍둥이 형제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데요. 가게에 진열된 모든 상품들은 실제로 위즐리 쌍둥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팔리는 것처럼 보여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정성과 시간을 쏟아붓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나리마의 디자이너는 이 장난감들의 포장 박스를 디자인하고 실제로 포장하기 위해서 6개월을 보낸 것이 정말 꿈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20번째, 말포이의 악당 친구 빈센트 크랩은 실제로 마리아나를 키우는 범죄를 저질러서 영화 중반에 교체되었습니다. 크랩 역할을 했던 제이미 웨이렛은 2009년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당시 그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그 후 빈센트 크랩 역할은 블라이즈 자비니로 대체되었습니다. 21번째,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합니다. 과거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촬영 당시 각본가가 덤블도어의 첫사랑으로 먹을 여성 이야기를 넣으려고 했는데 J.K. 롤링이 덤블도어는 게이라고 말하며 이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사실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의 이야기는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에서 꽤 자세하게 드러났었지만 직접적으로 덤블도어가 게이라는 묘사가 없었기 때문에 롤링의 공식 발언은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욕망을 그대로 비춰주는 소망의 거울에서 덤블도어는 그린델왈드의 모습을 봤는데요. 크레덴스 역을 맡은 에즈라 밀러는 이건 덤블도어가 게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는 어린 시절 서로 피해 계약을 맺었었고 그때 섞인 서로의 피를 그린델왈드가 자신의 펜던트 속에 담아서 늘 품에 지녔다고 합니다. 한편 그린델왈드의 펜던트는 굿즈로 출시되어 굉장한 판매량을 보여준 1등 상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오랜 세월 동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해리포터 시리즈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즐거운 회상의 조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